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RTV의 DK 임상춘입니다. 자, 1월 4주차 마요주간이 시작이 됐습니다. 1월 4주차 마요주간 1월 24일이죠. 1월 24일과 25일 이제 서울경마 두 개 토요일, 일요일 경주를 들고 찾아뵙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 말씀을 좀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1월 13일 경주, 1월 3주차 경주 토요일 날은 사실은 뭐 출전도 수도 그닥 많지가 않았었고 또 어느 정도는 축이 서 있거나 인기권역에 있는 마필간에 뭐 3파전 양상, 양강구도 뭐 이런 조금은 중저배당권에서 공략이 될 수 있는 경주 편성이 좀 많았었고 뭐 생각보다는 조금 쉽게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고요. 일요일은 좀 뭐 원래 제가 뭐 말씀을 드렸지만 혼전 양상이 좀 있어서 공격적인 배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의외로 토요일 날 상당히 난해한 경주들이 좀 많았습니다. 의외로 인기권역에 있는 마필들이 많이 부러지면서 배당도 연출이 됐고 또 인기권역에 있는 마필이 들어오면서 뭐 축으로 잡혀있던 마필이 삼착을 한다든지 이런 조금은 난해한 경주가 되면서 힘든 경주가 돼서 저도 토요일날 조금 부진한 모습 또 일요일도 역시 만만치 않은 편성 혼전도를 보이면서 어려운 경주를 풀다가 이제 막판에 가서 역시 뭐 김동수 기수가 교체했던 마필이죠. 1번 마필을 가지고 승부를 보면서 역시 조금 배당을 연출해서 뭐 복승식 기준 50배 정도의 배당을 잡아내면서 막판에 조금은 선전하면서 마무리를 했는데 자, 이번 주 1월 4일, 1월 4주차 경마는 토요일 경주부터 사실은 편성이 조금 어렵습니다. 일요일 경주가 의외로 토요일보다는 조금 더 해볼 만한 경주가 의외로 있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주고요. 그렇다고 해서 일요일 경주도 결코 만만하게 볼 수는 없어서 일단 1월 4주차 그리고 다음 주가 이제 1월 마지막 주차가 되고 2월 첫 주차로 이제 일요일 경주가 2월 1일 날 진행이 되죠. 연계가 되는데 역시나 월말 못지않게 많이 좀 혼전도가 있고 또 역시나 서울 경주는 부산하고 달라서 훈련 두수에 비해서 출전 두수가 다 나오지는 못했어요. 역시나 예비 두수가 많은 만큼 다음 주에 또 많은 출전 두수가 예상이 되고 혼전 양상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새가 최소한 구정 전, 그러니까 설이죠. 설날 전까 설 휴장 전까지는 서울 패턴은 조금 이변 가능성을 충분히 넉넉하게 여유를 두시고 어떤 집중 투자보다는 좀 분산 투자를 해서 이길 수 있을 만한 경마에 좀 공격적으로 중고 배당을 조금 한번 노려보면서 즐기는 경마로 가야지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 점 염두에 두시고 1월 4주차도 접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뭐 토요 경마 12개 경주를 갖고 찾아뵙습니다. 일단 전반장에 제가 노리고 가는 경주는 4경주부터 가져갑니다. 4경주가 조금 뭐 붙어볼 만한 경주가 되고 뭐 인기권역에 있는 마필간의 접전 양상이긴 한데 한번 축으로 세워가면서 좀 노려볼 만한 경주가 되고요. 7경주는 아예 축을 한번 부러뜨리고 갈 수도 있다. 뭐 뚜렷한 축마가 없는 경주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7경주는 한번 배당을 좀 강하게 노려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후반장에 들어서 10경주. 이 경주는 사실 이제 강토리를 어떻게 보느냐가 관건인 경주가 될 텐데, 이 강토리는 이 축으로 놓고 가기에는 좀 부담이 되지 않느냐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현장 상태가 이상이 없다면 축으로 놓고 공략을 할 수도 있는 경주인데, 아무튼 그 경주 해당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 이제 12경주. 이 경주를 메인 승부처로 가지고 가는데 사실 이 후반 승부처하고 메인 승부처는 아주 고배당을 노리기보다는 좀 꽃배당 15배에서 20배 정도의 배당을 노리면서 기본 막권을 받쳐가는 이런 정도의 공략법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7경주는 조금 배당을 연출할 수 있는 편성인 만큼 배당을 좀 강하게 노려보고 4경주도 탐색전인 만큼 1, 2, 3경주 잘 잡아내고 4경주에 조금은 한번 공격적인 배팅을 좀 노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4경주, 7경주, 그리고 10경주와 12경주 이렇게 4개 경주를 추천 경주로 준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제 1경주 시작과 함께 제가 스피드하게 3마필, 4마필로 제가 보고 있는 마필들을 압축해서 전달만 해드릴 거니까요. 군더더기 없이 진행되는 만큼 요 말씀이 끝나고 1경주 시작부터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동영상 보시면서 한번 참조를 하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경주부터 말씀드린 대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는 경주거리 1300m 국산 육군 편성이죠. 12두가 출전을 해 있는 경주가 되겠는데 자, 이 12번 스테파노 뭐 사실은 입상 경험이 있는 마필이 딱 3두밖에는 없어요. 6번마 키마 그리고 10번마 광해 그리고 2번마 젠틀장 이런 마필들인데 2번마 젠틀장도 역시 뭐 기록상으로 본다고 그런다면 편성
말 그대로 아주 부진마 편성에서 어거지로 입상을 했기 때문에 뭐 늦바라고도 올라오는 모습은 좋았었는데 그렇게 세게 볼 수 있는 마필은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이 12번 스테파노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주에 이제 김기배 기수가 그 마이티 홍콩인가요? 그 마필 끌고선 연투를 하면서 또 고배당을 연출을 시켰었는데 13조 마필을 많이 타는 김기배 기수가 이번 주에는 마필을 많이 기승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들인 이희영 조교사의 아들인 이혁 기수가 몇 도를 타기 때문에 조금 조심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1경주 이 12번 스테파노도 역시 이희영 조교사의 아들인 이혁 기수가 안장을 올리고 있죠. 자, 요 마필은 이제 어떻게 보느냐가 관건인데 뭐 축으로 공략할 수도 있는 경주긴 해요. 직전 경주 11조 공백을 깨고 나와서 3착을 하면서 전력 변화를 보였던 당시엔 인기순위 7, 8위로 팔렸던 마필인데 전력 변화를 보였던 마필인데 또 이 안쪽 게이트에 있는 3번마 요동맹장 이 마필도 기록상으로 보면은 12번 스테파노하고 큰 차이가 없는데 의외로 이 크기수가 안장을 교체하고 나서는 좀 바닥을 때리고 조금 불안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이게 원래 선두권을 쫓아가야지 되는 마필인데 직전 경주도 후미에서 초반 빠른 경주 흐름을 쫓아가지 못하고 무너졌었는데 게이트를 잘 잡았습니다. 직전 경주는 이제 외곽 게이트 11번 게이트였었기 때문에 그 기수가 세 번째 기승을 하는데 저는 요 마필이 조금 더 12번 스테파노보다는 전개 조건상 유리하지 않는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는 이번 경주는 이 12번, 3번, 12번과 3번 이 두 마필을 좀 강하게 볼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이변을 낸다면 충분히 데뷔전에서 가능성을 엿보였지만 직전에 거리 탐색 미숙을 드러내면서 조금은 아쉬움을 남겼던 당시에 이제 인기순위 3위로 팔렸던 마필인데 1번마 대세지전 요 마필 12번, 1번, 3번 세 마필 정도만 이번 경주는 추천을 드리겠고요. 뭐 따로 추천드릴 수 있는 마필이 눈에 크게 띄지는 않습니다. 뭐 31조 김혜선 마방의 이 황환식 기수가 안장을 올린 6번마 키마가 직전 경주에 인기순위 2위 팔리고 젠틀장하고 같이 뛰었었죠. 아쉽게 못 갔는데 요 마필은 역시나 1300은 아직은 좀 짧은 모습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1경주는 12번 스테파노, 3번 요동맹장, 1번 대세지존 세 마필로 압축해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000m 단거리죠. 국산 육군 편성으로 총 12두가 출전을 했는데 데뷔전 나서는 마필들이 대거 출전을 했습니다. 5두가 출전을 했는 경주가 되겠고요. 하지만 뭐 데뷔전 나서는 마필보다는 한 차례 뛰어본 마필들에게서 조금 더 걸음기 대치가 있어요. 왜냐하면 데뷔전 준비하고 있는 이 신마들이 주행심사 시에 뭐 그닥 눈에 띄는 그런 전력을 보인 마필도 없고 훈련시 걸음도 뭐 월등히 나아지고 있는 그런 마필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아무래도 한두 차례 뛰어본 마필이 좀 더 낫지 않겠는가. 여기 이제 문세영 기수가 안장을 올린 7번마 무한도마 이 마필이 이제 문세영 기수가 5번을 기승을 해서 딱 한 차례 입상을 시켰던 마필인데 1000m가 아니고 1200m에서의 우승이었습니다. 연이어서 두 번 다 동수 세영이가 인기순위 1, 2위 팔리고서 못 갔던 마필인데 편성이 워낙 약하고 지금 사추학 승부에 걸려있기 때문에 유일한 입상 경험 마필 7번 무한도마를 이번 경주는 뭐 능력을 인정하고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에 지금 안쪽 게이트에 있는 1번마 서호 아라리가 최범현 기수로 안장이 교체가 됐는데 역시 뭐 옥성이보다는 좀 더 나은 말머리가 기대가 되고요. 최범현 기수가 또 직접 아주 길게 훈련을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7번을 축으로 놓고 1번 서호 아라리 그리고 데뷔전 나서는 마필 중에서는 조금 공백이 있습니다만은 이 말씀드린 1경주에 이 김효섭 마방의 이 하만식 기수가 저는 오히려 1경주보다는 이 2경주 쪽에서 조금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7번 놓고 1번 4번 7번 놓고 1번 4번 두 방을 추천드릴 수가 있겠고요. 배당을 낸다면은 역시 데뷔전에서 1300을 뛰고 1000m를 다시 줄여서 출전하는 11번 그랜드 피닉스가 초반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좀 조심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2경주는 7 놓고 1번, 4번, 11번, 1번, 4번, 11번 세 마필을 기본 공략법으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12번 무한도전과 2번 농번사랑이 이 43조 마방과 이 3조 최영주 마방에서 각각 토요일날 한두 끌고 나오는 마필이기 때문에 현장 좀 보시고 또 이렇게 한두 끌고 나오는 마필들이 의외로 오전장에 전반장에는 승부를 강하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참조하시고요. 자, 3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200m 이번엔 국산 육군 편성으로 총 12마리가 출전을 해 있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도 뭐 어느 정도는 뭐 인기권력이 있는 마필과는 접전 양상인데 일단 4번마 베스트 테이커 이 마필이 한 차례 3차 경험이 있는 마필이고
일체 다른 마필들은 단 한 차례 3차 경험도 없는 마필들입니다. 뭐 데뷔전 나서는 내두가 있는데 요 내두도 사실은 그닥 눈에 띄는 전력은 사실은 이번 경주 기대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번 경주는 뭐 이 32조 김윤석 마방이죠. 지금 유수관 기수가 안장을 하는 12번 컴퍼스 요 마필이 김윤석 32조 마방에서 한두 끌고 나오기 때문에 승부 의지도 좀 강하게 보이고 물론 이제 불리한 외곽 게이트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인데 올라오는 마필이기 때문에 앞선에 끌고 나가는 마필이 아니고 올라오는 마필이기 때문에 외곽 게이트도 오히려 2선에 붙어서 쫓아간다 그런다면 한번 기회를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12번 컴퍼스 그리고 말씀드린 입상경험 마필 베스트샤인 마주가 지금 이 두 마필을 끌고 나왔죠. 더 하이하고 두 마필을 끌고 나왔는데 12번, 4번 여기에 이제 8번 박병인 기수 안장이기 때문에 조금 불안한 맛은 있습니다만은 12번, 4번, 8번 이 세 마필을 압축해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4경주는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고요. 국산 6군 한두 외산 4군 마필 12, 총 11부가 출전해 있는 혼합 4군 안말 편성인데 자, 이번 경주 역시 뭐 인기권에서 팔릴 수 있는 마필들 간의 접전 양상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뭐 역시 어떤 마필을 축으로 세우고 가느냐가 관건이고 초반 발빠른 마필들이 대거 출전을 해 있기 때문에 역시 1200m지만 초반 아주 자리 잡기 싸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선행 마필은 조금 위험하지 않겠는가 좀 보여집니다. 아무리 하위균 마필의 안말 편성이긴 하지만 선행 마필은 만만치가 않다. 전개가 만만치가 않다 말씀을 드리겠고 요 3번 히든 인디언 요 마필이 지금 인기권에서 팔릴 수 있는 전력이죠. 기록상으로 보나 또 마필 사이즈로 보나 인기권에서 팔릴 수 있는 마필인데 요 3번 히든 인디언은 출전이 한 주가 미뤄진 마필입니다. 물론 훈련은 길게 했고 또 지난주에는 이 최범현이가 전혀 훈련을 못했는데 한 주 밀면서 이번 주에는 아주 강도 있게 훈련을 했습니다만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출전이 한 주 미뤄진 인기 마필은 강하게 강축으로 놓고 가기에는 부담이 크다. 또 제끼거나 부러지는 딱 3착만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저는 요 3번 히든 인디언은 축으로 놓고 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점 참고하시고요. 자, 전반장 첫 번째 승부처 한번 제대로 코를 꿰면서 한번 배당으로 적중을 시켜드리면서 경마자금 마련 경주로 준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참조하시고 함께 해주시도록 바라겠습니다. 자, 5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200m 국산 5군 안말 편성인데요. 자, 역시 9번마 월드퓨전 17주 만에 공백 깨고 나오는 요 마필만 국산 6군으로 점핑 출전을 해 있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도 뭐 역시 한 3파전 양상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이집니다. 일단 충만한 4번마 파차이가 크게 무리가 없다고 그런다면 뭐 역시 이 3착 승군에 걸려있기 때문에 이변 없이 현군 탈피가 가능한 마필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뭐 축은 4번 파차이를 놓고 공략을 하는 것이 맞을 듯 하고요. 여기에 지금 그 2번 뭐 퀸나이트가 승군전이지만 지난 그 11월 달에 37주 장기 휴양 공백을 끼고 나와서 완전히 달라진 걸음으로 나오기 때문에 요 2번 퀸나이트를 좀 세게 보셔야지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최상식 마방에서 9번 월드퓨전 아까 말씀드린 그 점핑 출전 마필하고 같이 나와 있고 여기에 이제 1번마 돌체비타가 직전 경주 이찬호 기수가 안장을 교체해서 전력 변화를 보였고 바로 문수영 기수로 지금 안장을 교체를 했는데 문수영 기수가 3번 기승에서 물론 한 번도 입상 경험은 없습니다만은 역시 안쪽 게이트를 오래간만에 잘 잡았기 때문에 뭐 문세영 기수 그러면 또 내측 추입의 달인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측만 추입을 잘 해준다고 그런다면 역시 입상권 강하게 노려볼 수 있는 자력 입상 가능한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4번 파차이를 놓고 2번, 1번 이 두 마필 정도 여기에 6번마 공장명왕도 역시 이 3세 마필로서 승분전이지만 충분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마필도 좀 조심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 8번 스위트 일루전하고 직전에 같이 뛰었고 같은 3세 마필인데 아무래도 세영이에서 완시기로 교체된 것보다는 승환이가 역시 이어가고 있는 이 6번 공장명왕 쪽에 조금 더 포커싱을 맞추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4번 파차이를 놓고 4번, 2번, 4번, 1번 두 방 여기에 6번, 8번 정도만 현장 체크를 하실 필요가 하시면 뭐 크게 적중하는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6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300m, 국산 육군 한두, 국산 호군 12, 총 11두가 출전을 해 있는 경주가 되겠고요. 요 3번 돈진만 점핑 출전해 있는 국산 육군 마필입니다. 자, 요번 경주도 뭐 역시 한 3파전 정도 양상이죠. 두드러지게 요번 경주는 뭐 3파전 양상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좀 크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뭐 만약에 이변이라고 그런다면 요 승군 마필들이 되지 않을까 보는데, 일단 9번 아르고 챔프 역시 문세영 기수가 5경주 돌체비타에 이어서 출전을 합니다. 안병기 마방 마필이고요. 여기 이제 6번 아큘러스 직전에 흥한대로 4번 흥한대로와 같이 뛰었었는데, 사실은 경주 환경상으로만 본다면 안장이 든든해진 이 4번마 흥한대로가 가장 그래도 위협적인 이 발걸음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직전 경주 인기순위 전대지 백판이었는데 박현우 기수가 잘 탔고 사착을 하면서 승군전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승훈이로 완전히 교체가 됐고, 승훈이가 문제는 이제 이거 덜 팔릴 때 승훈이가 좀 승부를 해주는데, 하이건 마필들은 이거 팔리는 마필을 과연 승훈이가 어느 만큼 타주느냐가 이제 관건이 되겠죠. 마필은 열심히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4번, 6번, 9번 요 세 마필은 딱히 어떤 축을 잡고 가기보다는 3파전 양상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환수만 된다면 복조로 공략을 해본다든지, 만약에 환수가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현장에서 한두 정도 지워서 한두 정도를 뒤로 돌려서 뭐 4번 놓고 6번, 9번이나 6번 놓고 4번, 9번 이런 식으로 공략을 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배당을 낸다면은 이 11번 대왕신, 지금 이 9번 아르고 챔프, 지금 문세영 기수가 안장을 얹고 있는 22조 마방 마필을 사실은 훈련을 이상혁 기수가 시켰어요. 그리고 기승은 세영이가 하고 있는데, 직전에는 상혁이가 또 기승을 해서 입상을 시켰던 마필이고, 두 번 다 우승 승군시키면서 입상을 시켰는데, 이번엔 자기 집 마필로 갔기 때문에 과연 이 9번 이 아르고 챔프가 세영이 안장으로 승부를 할 것인지, 아니면 9번이 상태가 멜랑거리에서 11번 대항신이 때리고 들어온다면 배당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염두에 두시고, 6번, 4번, 9번 세 마필 3파전 양상에 11번 대왕신을 반드시 배당 마필로서 현장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7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300m, 국산 4군 편성으로 총 11두가 출전을 해 있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말씀을 서두에 드렸듯이 전반장 승부처이자 배당을 강하게 노리고 가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전반장 마무리이자 배당 승부처로 뭐 막말로 얘기해서 제대로 요거 한번 꽂아내면 후반장 따뜻하게 가고, 아니면 뭐 조기 퇴근하셔도 됩니다. 일찍 퇴근하셔도 되고, 만약에 여기 적중이 조금 어긋난다고 하면 뭐 받쳐가는 막권 정도에서만 뭐 저배당으로 적중이 된다고 그런다면 이제 후반장에 조금 더 공격적인 배팅을 요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겠죠. 어쨌든 제가 노리고 가는 마필은 뭐 마방에서도 강한 승부지를 보이고 있고, 또 분위기 경주 환경도 굉장히 좋아진 마필이 있어요. 뭐 팔릴 수 있는 마필이 뭐 승군전이지만 역시 2번 스피더 게이트를 잘 잡았기 때문에 선행 편성을 만났죠. 관건은 이 늘어난 거리 1300m를 과연 버틸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수 있고요. 3번 캡틴 로드가 3세 마필로서 2번 스피더와 함께 역시 서승훈 기수로 안장이 교체가 됐기 때문에 부중은 조금 늘었지만 전개가 용이하다. 게이트가 좋기 때문에 여기에 10번 승자환이, 이 3세 마필 세두죠. 2번 스피더, 3번 캡틴 로드, 10번 승자환이, 이 세 마필이 아마 좀 인기권에서 팔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두 마필은 승군전이고 한 마필은 기수가 교체가 됐다. 불안한 요소를 지울 수가 없고, 뭐 만만치 않은 전력을 보이긴 했어요. 뭐 스피더 같은 경우는 뭐 1분대로 들어오고 그랬는데, 또 승자완이는 뭐 1200m 15초대를 주파하고 있고요. 하지만 요 마필들보다 새벽 훈련 시에 발군의 스피드를 최근에 보이면서 아주 마필이 좋아진 상태가, 마필 좋아진 상태를 보이고 있는 게 한두 있어서 그 마필 놓고 강하게 배당을 노리면서 가는 경주, 전반장 최대 승부처라는 점 참조하시고 현장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8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400m, 이번엔 국산 4군 마필 11두가 출전을 해 있는 경주가 되겠는데, 뭐 이번 경주도 뭐 인기권력에 있는 마필 양상이에요. 이제 관건은 6번 센스카이, 뭐 7번 블랙파러스, 8번 큰바다요. 중간 게이트에 있는 세 두가 인기권에서 팔릴 텐데, 다른 마필들은 사실 이제 안쪽 게이트 이 금주가 제일 저는 무서워요. 요 금주가 지금 이번 주에 토요일날 한두를 출전을 하고 일요일날 몇 두 한 세 두인가를 기승을 하는데, 이금주 기수가 한 번씩 나오면은 그 기승한 마필 중에 한두는 반드시 승부를 합니다. 그래서 입상이든 우승이든 해서 분유값 벌어가지고 또 잠수 타고, 분유값 벌어서 잠수 타고 이러기 때문에 그 점 염두해 두시고, 뭐 1번 로맨틱 퀸이
직전 경기 12주 공백 개구도 고만고만한 전력을 보이면서 기대 이상 선전이었었죠. 백판 마필이었는데 5차 과제하면서 착차 없이 아주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혜선이가 탔던 마필을 금주가 탄다 그러면 마필 능력 면에서 그래도 세계적으로 여자 기수 대회에서 또 우승까지 했던 기수이기 때문에 1번 로맨틱캔이 조심하셔야 될 마필이고 충만은 6번 센스카이 쪽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부죽이 좀 늘긴 했습니다만은 상태 이상 없는 모습이고 직전 승군전에서도 입상을 성공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6번 센스카이 주인마법 포인 마필로 출전 마필 가운데 유일한 포인 마필이죠. 그래서 6번을 놓고 이 착순 승군에 걸려있는 세두죠. 2번 레이스 비전, 8번 큰바다, 7번 블랙파러스 요 마필들을 붙여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아니면 아예 착순 승부에 걸려있는 두 마필 7번, 8번을 묶고 가야지 되는데 요 두 마필을 묶고 가기에는 조금은 부담이 되네요.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는 일단 6번 센스카이를 놓고 7번, 8번 6번 놓고 7번, 8번 두 방에 1번 로맨틱 키는 배당 마필로 추천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400m, 이번에는 혼합 3군 편성인데 국산 3군 한두, 바로 요 9번마 왕송이죠. 그리고 외산 3군 열세두가 게이트를 꽉 채워서 출전을 했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도 인기권에서 팔린 마필은 정해져 있는데 과연 이 부중 극복을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관건인 경주가 되겠습니다. 뉴 시크릿 삭스도 지금 3kg가 불어나면서 55kg 부중. 지금까지 등짝에 올려보지 않았던 무게입니다. 55kg 부중을 받았고 여기 이제 안쪽 게이트에 있는 6번 안양라이언이 역시 승군전 마필인데 상태는 계속해서 좋은 모습으로 직전 경기도 보면 여러 개 있는 걸음을 보이면서 더 뛸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인기권에서 팔릴 것이고요. 그리고 2번 불굴의 투사가 조금 상대적으로 좀 덜 팔릴 수 있는, 덜 보일 수 있는 마필인데 이 결정적인 한 방이 아쉬워서 그렇지 게이트도 잘 잡고 그래서 이번에도 선두권 따라가는 전력이면은 충분히 5착 승부에 걸려있기 때문에 강승부가 필요한 마필로 해볼만 하죠. 그러다 보니까 2번 불굴의 투사 이 마필도 세게 보셔야지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사실은 14번 뉴 시크릿 삭스를 어떻게 보느냐가 관건이에요. 현장에서 강한 믿음을 준다고 그런다면 사실 마필 사이즈상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센 마필이기 때문에 인정을 해야지 되는데 이 부중을 과연 어떻게 극복을 하느냐 그리고 선행 마필로서 이 불리한 외곽 게이트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이 되겠죠. 입상 승군에 걸려 있는데 승훈이 한 장이에요. 여차하면 딱 3착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4번 뉴 시크릿 삭스를 축으로 보신다 하더라도 요걸 놓고 후착만 붙여가실 게 아니고 배당권에서는 복조로 2번 불굴의 투사와 6번 안양라이언이나 2번 불굴의 투사와 3번 샌드위즈 이런 식으로 복조로 14번이 부러졌을 경우에 3착했을 경우에 조금 대비하실 필요 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는 14번 뉴 시크릿 삭스를 놓고 2번, 3번, 6번 세 마필을 후착 마필로 추천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700m고요. 국산 3군 편성 12두 출전 경주가 되겠는데 자, 여기도 이 9경주 뉴 시크릿 삭스와 마찬가지로 이제 마필 한두, 관심 마필 한두가 있죠. 7번 막 강토리 역시 축으로 당일 현장에서 팔릴 것으로 예상을 해보고 출전 마필 가운데 유일한 3세 어린 마필로 아직까지는 보여줄 걸음이 더 있는 마필이고 문수영 기수 안장 이어가면서 3착 승군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강승부가 예상이 되는데 관건은 이제 1700m죠. 이 마필도 초반이 느린 마필은 아니에요. 초반이 느린 마필은 아닌데 최근 들어서는 추위권에서도 올라오면서 상위군 진출을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7번 강토리가 크게 뭐 이상이 없다 그런다면 뭐 입상권 한 자리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죠. 부중 지금 56kg 부중도 승군전에서는 1400m에서 56kg를 달고 뛰었기 때문에 큰 이변이 없는 한 이번 경주는 7번 강토리를 믿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후착이 만약에 7번 강토리를 믿고 때린다 그런다면 후착에서는 절대로 저 배당에서 마무리될 것 같지는 않은 경주입니다. 후착에서 붙어 들어올 수 있는 마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거리가 첫 도전에 있는 마필들도 많고 거리 미숙한 강토리를 포함해서 지금 출전 마필 12두 가운데 뛰어본 마필은 딱 3두밖에 없습니다. 1번 폴라이트, 5번 원석발굴, 그리고 8번 한누리 3두밖에 없기 때문에 거리 자체가 변수입니다. 강토리는 마필 사이즈와 안장 사이즈를 봤을 때 축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후착 마필들은 이 거리 적응이 안 되면 아무리 인기권에 있는 마필이라 하더라도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 상태를 좀 보셔야지 되고
요 장거리를 일부러 의도적으로 마방에서 대비해서 나오고 있는 마필이 한두가 있습니다. 요 편성도 잘 만났어요. 그래서 마방 입장에서는 이 정도 편성이 될지는 몰랐을 텐데 편성률도 잘 만났기 때문에 요번 경주는 7을 놓고 간다 하더라도 7이 현장 상태가 좋다 그러면 7을 놓고 꽃배당 아주 후착해서 꽃배당을 좀 노려보도록 하겠고요. 12두기 때문에 뭐 11구멍 중에서 한 4-5구멍은 뚫리겠죠. 하지만 제가 상상하기에는 한 6번째, 7번째 구멍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구멍이 배당이라고 한다면 13배당, 15배 정도는 볼 수가 있는 그런 후착 마필이기 때문에 참조를 하시고요. 현장 상태가 뭐 7번 강토리가 영 멜랑거리 하다 그러면 아예 강토리를 뒤로 돌리고 그 마필을 축으로 세워놓고 공략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후반장 꽃배당 공략 경주라는 점 참조하시고요. 저하고 의견이 동일하신 분들은 참조하시고 현장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1월 24일 토요일 서울 11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700m 국산 2군 편성이죠. 총 11두가 출전을 했는 경주가 되겠는데 자, 요번 경주도 사실은 편성이 조금은 좀 난해합니다. 어떤 마필을 축으로 놓고 가야 되느냐. 왜냐면 최근에 다소 기복을 좀 보이고 있는 마필과 올라오는 승군전 마필들 요 금강대왕도 공백이 10주가 있지만 감량 2점에 직전에 워낙에 여력을 보였던 마필이고 1800을 선행 1승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지금 이 1번 게이트부터 이 5번 게이트까지 3번 클레이샷이 낑겨 있기는 합니다만은 따라가도 되죠. 이 마필은 꼭 선행이 아니어도 따라가도 되는 전개이기 때문에 부중 2점도 있고 마필 컨디션도 좋고 또 마방에서도 훈련을 좀 잘 시켜놨기 때문에 이 금강대왕도 만만하게 볼 수 없는 승군 마필이고요. 9번 인디 차일드도 사실은 이 막강 부중 2점을 안고 있죠. 58kg 부중을 달고 이 1400에서 입상 승군을 했는데 1700 장거리 촉도전이긴 하지만 부중이 53kg입니다. 같이 유승환 기수가 우승하고 입상 승군시킨 유승환 기수가 안장을 얹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을 해야 돼요. 6번 기승에서 5번 입상을 시킨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 승군 마필 5번, 5번과 9번을 어떻게 보느냐가 이제 관건인 그런 경주가 될 텐데, 글쎄요, 저는 요 5번, 9번은 그래도 승군전이기 때문에 강해진 상대와 거리 미수구에 대해선 담보할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요번 경주는 아예 7번 스페셜 조이를 놓고 공략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7번 스페셜 조이 직전에 아쉽게 1800m에서 선행 나가서 퍼지긴 했지만 그만큼 선두력을 가지는 마필이고 직전에는 이 무리한 초반 선행 경합 때문에 무너진 마필이죠. 박대중 기수로 안장이 교체가 됐고 첫 기승이지만 마필은 상당히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 스포츠배 특별 경주에서도 스폰서십 경주였었죠. 1700 동거리에서 3착을 했던 마필이고 그래서 이번 경주는 7번 스페셜 조이 그리고 10번 늘 푸른 타이거이고 44조 김학수 마방에서 한득 끌고 나오는 마필이에요. 역시 승군전 1700m에서 연속 우승에 성공을 해놓고 농협중앙회장배하고 중앙회장배하고 이 직전에 1700에서 좀 바닥을 때렸는데 마필은 뭐 기본 사이즈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이 뛰어본 마필 7번, 10번을 좀 세게 보고 5번, 9번은 현장 보고 믿음 가는 마필 한두 정도만 가져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7번, 10번 여기에 5번 금광대왕은 가져가겠고요. 지금 이 이수홍 마주가 같이 끌고 나온 마필이죠. 2번 아치미하고 4번 청백 두 마필 다 상태는 나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당권에서 삼복승권에서는 요 이수홍 마주의 마필 두두를 조금을 염두에 두실 필요 있다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7번 놓고 10번, 5번 두 방 여기에 4번, 2번을 삼복승 배당 마필로 추천을 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1월 24일 토요일 마지막 12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400m 외산 2군 마필 14두가 게이트를 꽉 채워서 출전을 했는 경주입니다. 지난 12월 28일 지난 연말 마지막 외산 2군 경주였었죠. 동거리 1400에서 뛰었던 마필들이 대거 출전을 해서 리벤지 매치를 벌이는 양상인데 당시에 이제 우승했던 마필 또 인기순위 1, 2위 팔리고 3착하고 또 바닥을 때렸던 마필 이런 마필들이 인기권에서 팔릴 텐데 자, 12경주는 제가 후반장, 메인 승부처로 가져가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또 다시 한번 뛰면서 직전 경주에도 이변이었었죠. 당시에 최강실라하고 세강호하고
빼판 마필 2마필이 들어오면서 무려 141배가 연출이 됐는데, 자, 그러면 직전 경주엔 그렇게 터졌으니 직전 경주 못 갔던 마필들이 나란히 새 마필이 들어오느냐? 절대 아닙니다. 마필이 더 좋아진 마필이 있고 더 안 될 만큼 나빠진 마필이 있기 때문에 구분이 확실히 되고요. 8번 최강실러는 가져갑니다. 8번 최강실러는 이 구조마방에서 토요일 한두 끌고 나오는 마필로 박태종 기수로 지금 안장이 교체가 됐어요. 이 구조마방이 지금 찬호가 못 나오는데 토요일 한두, 일요일 한두 딱 두 두만 갖고 승부를 나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방에서 강한 승부를 보이고 있어서 축으로 가진 않습니다. 축으로 가기엔 조금은 부담이 돼요. 그래서 8번 최강실러는 가져가는 막건이지만 축만은 아니고 주력 정도로 가져갈 것으로 생각을 해보고요. 제가 노리고 가는 마필은 전력 변화를 보이고 있는 마필로 요 마필들 지금 인기권에서 팔릴 수 있는 마필들보다는 훨씬 더 훈련식 얼음이 좋아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이제는 갈 때가 됐어요. 계속해서 조금은 아쉬운 모습을 남기고 있었고 기대 이하, 기대를 밑도는 모습을 보여왔는데 이제는 갈 수가 있는 승부가 됐고 타이밍이 온 마필이 딱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필 놓고 승부를 좀 강하게 붙어보면서 말씀을 드렸듯이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얼토당토하게 직전 경주처럼 140배, 100배 이상의 고배당을 기대하기보다는 한 20배에서 30배, 또 적게는 15배까지 꽃배당을 노리고 가는 경주라는 것. 물론 복대복으로 고배당도 대비를 할 것이고요. 본전 막건도 받쳐가면서 마지막 마무리는 무조건 적중을 모토로 한다는 점 참조를 하시고요. 그렇지만 막건은 딱 3방으로만 압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속드리겠고요. 12경주 그리고 후반장 승부처인 10경주 이 2개 경주는 반드시 맡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언제든 약속을 꼭 지키겠습니다. 지난주도 아쉽게 후반장에 배당이 안 터지면서 후반 승부가 좀 아쉽게 됐지만 역시 마무리 일요일 날도 50배 고배당을 적중을 시켜드렸던 것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약속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믿고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월 24일 토요일 1경주부터 12경주까지 12개 경주 모두 마무리를 해드렸습니다. 전반장 4경주와 8경주였었죠. 아주 정신없게 오다 보니까 숨이 좀 차네요. 4경주와 7경주죠. 요 7경주가 전반장 최대 승부처로 고배당을 노리는 경주, 4경주, 7경주, 그리고 후반장에 10경주와 12경주, 이 2개 경주로 꽃배당을 노리는 경주, 그리고 무조건 적중하고 가는 경주, 4개 승부처만이라도 당일 현장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들께 좋은 결과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엔 승부처는 무조건 이기고 가는 경주로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제가 노리고 가는 복병 마필 놓고 배당만 잡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승부 경주는 적중을 시켜드리겠습니다. 믿고 한번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1경주부터 12경주까지 승부 경주를 제외하고는 빠르고 간략하게 군더더기 없이 3마필, 4마필로 압축해 드린 만큼 현장에서 동영상 예상 방송을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보신 마필들 또 현장 있는 마필들하고 제가 드린 말씀이 어느 정도 맞아떨어진 마필은 놓고 한번 또 강하게 승부를 좀 붙어보실 필요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월 24일 토요일 서울경마 예상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1월 4주차도 서울경마 이기는 경주로 여러분들께 보답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